자, 이번에는 여러분께 건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건강 365 순서입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 찾아왔지만 아직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서 이렇게 지금처럼 일교차가 큰 시기에는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데, 오늘 CNC 한의원의 김순열 원장님을 연결해서 봄철 건강관리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열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일교차가 큰 시기마다 기승을 부리는 질환이 대표적으로 감기지요. 예, 감기가 좀 일교차가 많죠. 큰 시기에 왜 감기가 기승을 부리는 겁니까? 이 사람은 36.5도라는 체온을 유지하고 살아가야 되는데요. 네. 이러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추운 겨울이 되면은 체온을 보존하기 위해서 많은 체력이 필요하고요. 네. 또 반대로 더운 여름이 되면 체온이 너무 상승하지 않도록 체력이 많이 소모됩니다. 그래서 아주 추운 겨울날, 아주 더운 여름날 사망률도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 또 봄과 가을같이 환절기가 되면 아침 저녁에 큰 기온차에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 몸이 또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이때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고 뇌기와 소통을 하는 호흡기가 가장 먼저 감염 질환에 노출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주변에 보면은 나는 평생 감기 한번 안 앓았다 이런 분도 있고, 나는 감기 체질인가 봐 하는 분들도 계신데, 체질 그런 게 있습니까? 네, 체질은 사상 체질과 감기는 크게 관련은 없고요. 네. 감기에 잘 걸리는 체질은 바로 허약한 체질입니다. 네. 다시 말해서 면역력이 약한 체질인데요. 특히 호흡기가 약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 몸이 외부와 소통하는 기관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네. 바로 호흡기하고 소화기 그리고 생식기인데요. 네. 이 중에서 24시간 외부와 계속 소통하는 곳이 바로 호흡기입니다. 네. 그래서 공기가 항상 드나들면서 각종 세균이나 바이러스, 먼지, 독소 등에 대항해서 항상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호흡기가 약한 사람들은 감기에 걸릴 위험이 상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감기에 걸리면은 약품 가운데 처방 없이 사 먹는 약이 감기 약이 있죠. 종합 감기 약. 네. 한약에는 쌍화탕 그런 것도 사서 먹고. 네, 그렇습니다. 그 감기와 약의 관계를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기는 약을 먹으면 2주 만에 낫고요. 네. 약을 먹지 않으면 보름 만에 낫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을 때가 돼서 저절로 낫는다는 말인데요. 네. 보통 면역 체계가 바이러스나 세균을 물리치는데 2, 3주 걸린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약을 먹어서 빨리 나을 수만 있으면 다행인데요. 감기약들이 되게 독한 약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장기 복용 시에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혈액순환을 방해해서 감기가 잘 낫지 않고 지지부진해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특히 항생제나 기관지 확장제의 장기 복용은 부작용을 유발하기도 하기 때문에 감기약을 너무 장기간 복용하시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도 필요한 약은 또 먹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급할 때는 다 드셔야죠. 그건 반드시 처방에 의해서? 네,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그 감기는 사람마다 증상이 좀 다르잖아요. 누구는 기침을 많이 한다 그러고, 누구는 난 감기가 걸리면 반드시 목부터 아프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증상은 되게 어떻습니까? 네, 그 부분도 이제 타고나기를 어느 부분이 좀 약하게 타고나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네. 감기의 증상은 일반적으로 발열이 주로 나타나고요. 열이 나고 어실어실 춥고 두통이 생기고 가슴의 통증이나 목의 통증, 근육통 등이 주 증상이 되고요. 네. 이제 기관지 쪽에 염증이 번졌느냐, 코 쪽에 번졌느냐에 따라서 기침이 우세하거나 콧물이 우세하거나 그렇게 증상이 나타나고요. 일반적으로 소화기 장애가 같이 따라오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네. 한의사시니까 김 원장님, 한의학에서 감기는 어떻게 치료를 합니까? 네, 한의학에서는 감기를 외감이라고 합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독소에 내 몸이 감염됐다는 뜻이고요. 주로 이제 병이
침입한 깊이에 따라서 예. 가장 얕은 경우를 표정이라고 하고 네. 중간 정도 들어간 것을 반표 반리정이라고 하고 아주 네. 가장 깊이 들어간 것을 리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표정은 감기 초기에 이제 오한 발열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인데 네. 주로 땀을 내는 방법으로 치료합니다. 예, 주 치료 약물로는 마황이나 계피, 갈근 같은 것이 사용되고요. 두 번째로 중간 정도에 들어왔을 때는 발열 오한이 심해지면서 기침이나 가래, 콧물 등의 염증 반응이 증가하거든요. 이때는 땀을 내는 발암법과 더불어서 염증을 차단하기 위해서 청열 약물인 황금이나 황련 등과 함께 면역력을 증가시켜주는 인삼을 같이 처방하기도 합니다. 네. 세 번째, 감기의 병이 우리 몸에 가장 깊이 들어온 상태를 이제 리정이라고 하고요. 이때는 고열이 나거나 염증 반응이 전신으로 확장되기도 하고 폐렴이나 탈수의 지경에까지 이르기도 합니다. 네. 이때는 주로 이제 금원하나 대황 같은 약물이 처방됩니다. 그렇군요. 감기를 예방이라는 개념이 몸을 튼튼하게 하는 걸까요? 어떻게? 그렇죠. 이제 면역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면역력을 길러서 면역이 튼튼해지면 바이러스나 세균이 우리 몸속으로 침투할 수가 없게 되니까요. 예방이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 됩니다.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혹시 감기에 도움이 되는, 우리가 감기 조심하라는 얘기를 인사처럼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사실 일상생활에서 약을 늘 먹을 수는 없으니까 차나 음식 그런 것 중에 크게 도움이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네, 이 감기를 예방하는 데는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역시. 이 입이나 코, 폐, 기관지는 전부 점막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끈적끈적한 점액이 항상 배출되어 가지고 외부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 독소 등이 인체 내부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막아주거든요. 네. 이것을 점막 면역계라고 하고요. 특히 비타민 A가 점막 면역계를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비타민 A가 풍부한 당근 같은 것뿐만 아니라 각종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풍부한 녹황색 야채를 많이 섭취해 주는 것이 좋겠고요. 네. 또 점액의 분비를 늘리고 항균 효과가 있는 생강차도 좋고요. 인삼이나 대추, 오가피 같은 약물은 면역세포의 힘을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네. 근데 정말 감기가 아주 평생 안 걸리는 사람도 있는지 아니면 가볍게 지나가는 건지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감기가 평생 안 걸리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가요? 네, 사람이 살면서 항상 호흡을 하고 말하는지 기억이 잘 안 나기 때문이겠죠. 빈도가 약하니까. 그래서 같이 걸려도 좀 빨리 낫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렇죠. 면역력이 튼튼한 사람이 확실히 빨리 낫습니다. 그렇군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건강 360